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계몽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계몽, 어디저기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계몽이라는 용어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뭔가 좀 개혁적이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데 인간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내는 이런 변화가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계몽사상은 이성의 밝은 빛으로 인간을 깨우고 인간의 무지함을 개척하면서 인류를 진보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사상과 관련된 내용들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계몽사상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일단 계몽사상은 18세기에 등장하게 된 유럽의 지배적인 사상이죠. 16과 17세기는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왕에 권하는 신이 주었다라는 아주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이 대표적이었다면요. 18세기부터는 계몽사상이 발현이 되게 되면서 이성의 눈으로 인간을 내려다보니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런 사상이 베이스가 돼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계몽주의 형성의 배경 과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계몽주의라는 것은 무지라는 것은 인간이 어리석고 무식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신을 타파합시다. 의미죠. 이것을 타파함으로써 인류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가자라는 사상을 담고 있어요.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접두어와 접미어에 모두 다 이제 EN이 들어가지만 라이트, 밝게 깨우는 거죠. 이성의 밝은 빛으로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자. 이게 바로 계몽사상이고요.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된 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 과학은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사고죠. 이렇게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18세기 후반에 합리주의 같은 것들이 인간적인 사고로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합리주의라는 용어를 뭐 정치사나 또는 문화사를 배울 때도 다룰 텐데요. 합리라는 건 쉽게 생각한다면 이성입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사고합시다. 합리주의고요. 또 하나가 사회계약설의 일원으로 로크의 자연권 사상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성의 밝은 빛으로 깨우고 보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태어났죠. 두 가지가 결합이 되죠.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태어났죠. 결국은 이 계몽사상은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배경을 마련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계몽사상이 계몽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소개해 드렸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계몽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소개해 볼 수가 있어요. 계몽, 인라이튼, 이성이죠. 결국은 굉장히 이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고요.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왜 중세에는 이런 사고가 되게 만연했잖아요. 절대로 뭐 화장실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장실이 없으면 왕이나 귀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을 보았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궁전 곳곳에서는 많은 그 배변들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 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 아주 그 힐이 높은 신발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하면서 미신을 믿고 있잖아요. 왜 화장실이 없었어요? 신의 저주를 받을까 봐 화장실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런 미신으로부터 깨어나자 이성을 중시했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바람직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은 그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농촌에서 뭐 학생들에게 문맹,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씨를 막 가르쳐주고 이런 운동들을 모두 다 계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고 모순이 가득한 제도들을 바꾸죠. 자,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 비합리적이면서도 모순이 가득한 제도 뭐가 있나요? 그렇죠. 농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분으로 나누는 이런 제도 너무나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이성의 밝은 눈으로 딱 들여다봤을 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폐지하는데 농노제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나가면 그 이후에는 신분제도를 철폐하자
왕과 귀족 특권들을 누리는 것을 없애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도 이 계몽주의에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인 사상가 3명이에요. 꼭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우리는 루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루소는 에밀이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한 대표적인 교육학자예요. 교육학자라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계몽을 얘기했겠잖아요. 특히 루소는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회계약사. 이 사회는 계약으로 만들어졌어.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졌고 모든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해 라는 걸 강조하죠.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상가는 볼테르죠. 마찬가지로 계몽은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테르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언론의 자유 지금도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 세 번째는 몽테스키웨가 대표적이죠. 아주 중요한 학자예요. 몽테스키웨는 권력이 한 곳으로 독점되는 것을 막고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 삼권 분립을 강조하죠. 이 삼권 분립이 미국에 전해지게 되면서 미국이 독립혁명으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탄생시킬 때 삼권 분립의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미국에 영향을 주었던 사상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공통점을 지금 볼게요.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웨 공통점을 보니까 모두 다 지금 뭐와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민주주의 형성과 관련 있죠. 즉 계몽사상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사상입니다. 아주 강조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셔도 정치하실 거잖아요. 아주 많이 나오는 학자들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계몽사상, 계몽주의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뭐 간단하게 봅시다. 일단 계몽주의는 이성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잖아요. 근데 지금 18세기라고요. 유럽에서는 절대 왕정식이죠. 왕이 강력한 절대 군주의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은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이랍니다. 따라서 이런 계몽주의 사상을 갖게 되는 시민들은 당연히 이 왕권 중심의 절대 왕정에 대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미국의 시민혁명, 이걸 우리가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불러요. 미국의 시민혁명은 다른 나라의 시민혁명과 다르게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독립혁명이랍니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되면서 삼권 분립의 국가가 출현하게 되죠.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이 여기에서 적용이 되네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군요.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렇게 대표적인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한계가 있어요. 계몽주의 사상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의 자유만 인정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상공 시민층들과 같은 아주 소수의 시민을 이야기한답니다.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들의 자유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동자와 그리고 여성의 자유는 여기선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는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특권계층들, 돈이 많은 시민들이나 귀족들만 누렸던 자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아쉬웠다. 시민들의 자유에만 한정이 돼 있었고요. 누구의 자유는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돈이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20세기에 들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개념이 다시금 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계몽주의와 관련된 계몽주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봐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계몽주의 형성, 계몽주의의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사상가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성의 밝은 빛으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인류를 진보시키는 사상이 바로 계몽사상이다.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던 사상이고요.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도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들을 모두 다 써보셔야 돼요.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답을 맞춰봅시다. 자, 인간의 이성과 사회 진보를 목표로 발전한 사상이 바로 계몽사상이죠. 좋아요. 자, 계몽사상은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미국의 시민혁명은 시민혁명이라는 이름보다는 독립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계몽주의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